검찰이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9시 35분부터 조국 전 장관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시작했다. 9시 35분. 그러니까 저희가 9시 전부터 방배동 자택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말인즉슨 시청자들과 저희가 같이 봤잖아요. 우리 같이 봤잖아요. 우리가 다 못 봤거나 방배동 자택에 나왔는데 아니면 방배동 자택이 아닌 곳에서 출발을 했거나 아니면 방배동 자택에서 한 7시부터 나와서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있다가 검찰이 들어갔거나. 그런데 검찰 청사 앞에도 저희가 있었거든요. 9시부터 저희가 있었는데 못 봤다는 것은 비공개로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고 지하, 차를 타고 지하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인영 변호사님 아까 당당하게 1층으로 나가라라고 했는데 방배동 자택 앞에 방배동 자택에서도 안 나갔을 가능성, 다른 곳에서 머물다가 비밀리에 지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봤잖아요. 저는 사실 머그컵을 들고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집 앞에서 정말 제가 아까 그 카메라가 있었지만 이 채널A 카메라 말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방송국에 기다렸을 것 같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검 1층에서도 어제부터 해서 이 취재진이 그 위치 경쟁이 있던 것을 제가 직접 봐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어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어제 이미 모친에 있는 모처에 있다가 변호인과 함께 이 지하로 들어가서 마치 정경심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갔던 루트를 통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왜 있죠? 전 법무부 장관이면 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된 것을 해서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규정은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규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전현직 장관 차관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1층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른바 공개 소환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그렇게 다 혜택을 보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이 없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지지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정치를 하는 이 모습이 과연 공정을 얘기를 했던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물론 이제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긴 하지만 떳떳하게 1층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오늘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뭐 조국 장관 늘 하던 말로 아내의 일로 죄송하다 정도의 메시지도 못 냈다면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다운 모습일까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 어쩐지 아까 김정 장관이 김병 박사가 화면 보면서 계속 조국 수호대가 안 보인다. 조국 수호대가 안 보인다.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니냐. 예리하게 지적했잖아요. 네. 이미 모처에 있다가 비밀리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군요. 네. 수능일을 디데이로 잡은 거는 국민들에게 수능을 계기로 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잡은 것이라는 게 이제 정말 명명백백해진 것 같아서 참 자꾸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는구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많은 이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이 헌법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할 때 뭐 대통령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의 뭐냐면 핵심은 뭐였냐면 그 법을 바꾼 당사자는 혹시 유리하게 바뀌어도 그 바꾼 법익으로 인한 실익을 바꾼 당사자는 누리지 마라. 라는 게 우리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권력 구조와 관련된 이 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를 뭐 이렇게 줄이거나 느리거나 2번 할 수 있거나 하면은 그 법을 바꾼 당해의 권력자들을 그 법에 적용을 받지 마라. 라는 게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큰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뭐 출석할 때 어떻게 해라라는 게 헌법에 일일이 규정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권력자들에 대한 법 정신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뭔가 법을 바꾼다면 그 실익을 본인부터 누리지 마라 라는 게 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 수사받고 자기 수사받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면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12월 1일부터지 본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라 하더라도 본인이 바꾼 법은 본인이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법정신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법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재판은 꽤 길게 갈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어찌 보면 사과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저 검찰 1층 출입문 들어가는 게 뭐가 별거냐, 뭐가 대수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돌이켜보면 더 이전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저희 돌직구 출연진 조응천 의원 다 1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분들도 피하지 못한 걸 조국 전 장관은 간단하게 피했군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법 정신에 대한 아전 인수격 해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법이 더 좋은 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그 방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전 것이 나쁜 것이니까 조국 장관이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예. 지하로 들어간 게 아니냐. 예. 어차피 바뀔 건데. 어차피 그것은 좋은 방향이니까 원래 그런 틀이었어야 되는데 그 전의 틀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과도한 맞다.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큰 틀의 방향이 있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의 조국 장관 또 조국 부인 또 조국 자녀조차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한도 뭐 이렇게 말하자면 거짓이 없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공익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틀에서 이 사건도 이 장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걸 저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밝혀진 거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SNS에 조국 전 장관이 쓰는 글은 사실이 되기가 현실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11월 11일 페이스북에 분명히 나는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고 했고 당당하게 오롯이 맞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의 얘기처럼 당당하게 1층에 서셨어야 되는데 당장 이틀 후에 벌써 SNS에 쓴 글이 그냥 글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야, 이게 우리 시청자, 돌직구쇼는 항상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잖아요. 네. 저희가 9시부터 함께 봐봤잖아요. 방배동 자택을. 봐오던 터에 갑자기 조사가 이미 받고 있다라는 속보를 보니까 아마 돌직구쇼를 보던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